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양천구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전 센터장이 직원들을 상대로 갑질을 했다는 보도 해드렸는데요. 그런데 관리 감독을 맡은 양천구는 어찌된 일인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표창을 받았습니다. 공교롭게도 표창을 받은 날은 갑질을 당한 직원들이 무더기로 그만둔 날이었습니다. 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양천구의회 행정사무감사장. 보건소를 상대로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집니다. 그런데 갑자기 회의장에 PPT 자료가 띄워집니다. 제목은 전국급식관리지원센터 실무자 대표협의회 간담회 결과. 자료에는 서울의 한 자치구 급식관리지원센터 위탁기관의 갑질 사례가 적혀 있습니다. 이게 전국의 그 센터의 그 대표들이 회의했던 내용 중에 하나예요. 거기서 참 창피하게도 서울 땡땡구 센터 불합리한 위탁기관 갑질 사례 공유가 있었어요. 전국 그 센터의 대표들이 모인 자리에서. 근데 저 땡땡 센터가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우리 양천이에요. 예? 양천구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장의 직원 갑질 문제가 전국 관계자 대표회의에서 거론될 정도로 심각한 사안이었던 겁니다.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관리 감독을 맡은 양천구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표창을 받았습니다. 더구나 표창을 받은 날은 지난해 12월 31일, 공교롭게도 이날은 갑질을 당한 센터 직원 7명이 회사를 그만둔 날이었습니다. 내부 갑질 문제, 그리고 임산부 직원 퇴사 종용, 노동부에도 신고하고 있고 그런 상황이었는데 우리는 몰라서 그 업체가 잘하고 있다, 상신해가지고 이런 표창을 받고 있고, 이 표창이 떳떳합니까? 식약처에 표창을 주게 된 배경을 물어봤습니다. 식약처는 29개의 평가 지표를 기준으로 우수 기관을 선정했다며 갑질 문제는 전혀 몰랐다고 밝혔습니다. 저희가 다른 지표를 다 포괄해서 양천구에 준 거지, 양천구에 있는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장에게 표창을 준 건 아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평가 시점에서 식약처에서 이런 사실을 알았다 하더라도 그러면 표창장을 수여를 했을까요? 기자님 말씀하신 취지를 듣고 보니 그런 것도 향후에 좀 검토를 해볼 필요는 있겠다 하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양천구는 갑질 논란을 포함해 센터 운영 전반에 대한 조사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도출된 산단의 문제 등을 면밀히 검토해서 운영 능력을 이제 다시 평가하겠습니다. 그래서 타국센터 운영 상황과 비교 분석해서 그 내용을 바탕으로 이제 추후 선정 때 신증을 기하겠습니다. 하지만 현 운영업체의 계약 기간이 여전히 1년이 넘게 남은 상태여서 문제의 불씨를 완전히 없애기 위해서는 양천구에 보다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호입니다. 은평구가 다음 달 10일까지 평생교육 이용권 2차 지원 대상자를 모집합니다. 평생교육 이용권은 저소득층, 어르신, 장애인과 디지털 교육을 원하는 성인들이 다양한 평생교육 과정을 배울 수 있도록 교육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모집 대상은 은평구에 주소를 둔 주민으로 취약계층 등을 우선 선정한 후 자녀 인원은 무작위로 추첨합니다. 결과는 다음 달 말 평생교육 이용권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대상자에게는 개별 안내됩니다. 이용권은 서울시 평생교육 이용권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은평구청 3층 시민교육과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낡고 노후된 양천구 신정이동주민센터가 새롭게 단장됩니다. 양천구는 27일 신정이동주민센터 기공식을 열고 오는 2027년 준공을 목표로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신정이동주민센터는 지하 2층, 지상 5층, 연면적 2,500제곱미터 규모로 조성됩니다. 서울시가 정비사업 규제 철폐한 3종을 담은 2030 도시주거환경 기본계획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26일부터 시행되는 정비사업 3종 규제 철폐안은 높이 규제지역 공공기여 완화, 입체공원 조성 시 용적률 완화, 역세권 준주거 종상향 활성화입니다. 규제 완화의 핵심은 사업성을 높여 노후주거지의 재개발을 활성화시키는 겁니다.
세부 내용을 보면 높이 규제 지역 공공기여 완화의 경우 학교 주변 지역 등 높이 제약을 받는 지역에 용도 지역 상향 시 10%보다 낮은 공공기여율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입체공원 제도는 공원 조성 의무 면적을 대지 면적으로 인정받기 때문에 건립 세대수가 늘어나 사업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입니다. 변경된 기본계획은 서울시 누리집, 정비사업 정보 몽땅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울에 거주하는 청년 가구 중 64%가 1인 가구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시는 서울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을 조사한 결과 2023년 기준 286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30.5%를 차지했습니다. 특히 청년 가구의 44% 이상이 50제곱미터 미만 소형 주택에 거주하고 있으며 주거 형태는 단독주택과 아파트에서 다세대와 오피스텔로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또 서울 청년 경제활동 인구는 208만 명으로 이 중 취업자는 198만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케이블 TV 공동기획 우리 동네 영웅 시간입니다. 걸으면서 쓰레기를 줍는 환경 보호 활동을 뜻하는 플로킹이라는 말 한 번쯤 들어보신 적 있으실 텐데요. 포항에는 매주 해안가에 버려진 쓰레기를 줍는 환여 플로킹 회원들이 있습니다. HCN 윤경보 기자가 소개합니다. 일요일 오전 7시 포항시 북구 환호동 해안가. 한 주 동안 버려진 쓰레기를 줍기 위해 환여 플로킹 멤버들이 하나둘씩 모여듭니다. 종량제 봉투와 집게를 건네받은 회원들은 익숙한 모습으로 묵묵히 쓰레기를 줍기 시작합니다. 주말 아침마다 운동을 하며 쓰레기를 줍는 일. 일석이조의 효과에 뿌듯함은 덤입니다. 기분도 좋고 그냥 지구도 지키는 게 좋아요. 주말 아침마다 시간을 내 봉사활동을 하는 부모들의 바람은 자식들에게 모범이 되는 것입니다. 같이 봉사활동을 하면 저희 아이가 어디 가서 쓰레기를 줍지는 않더라도 일단 버리진 않는 아이가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모범이 되기 위해서. 이들이 플로킹을 하는 구간은 러닝이나 걷기 운동, 낚시객이나 관광객이 많은 곳. 매주 쓰레기를 줍고 있지만 일주일이 지나면 어느새 쓰레기는 제자리입니다. 이게 매주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좀 버릴 때도 내 하나쯤이라는 생각보다는 좀 더, 그러니까 내가 안 버리면 이런 쓰레기가 좀 더 적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거르지 않고 쓰레기를 줍는 이들을 본 인근 주민과 상인들에게 이들은 진정한 우리 동네의 영웅들입니다. 같은 장소에서 항상 같은 쓰레기를 주우시거든요. 근데 항상 많이 나와요. 그래서 되게 감사드리고 이 바닷가를 깨끗하게 해주시니까 그리고 존경스럽다는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이들이 이날 하루 동안 수거한 쓰레기의 양은 50리터 종량제 봉투 10봉지 정도. 한여 플로킹 회원들이 오늘 하루 동안 주운 쓰레기입니다. 불과 1시간 만에 1톤 트럭을 가득 채웠습니다. 3년 넘게 주워온 쓰레기의 양만 해도 어림잡아 4만 리터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회원들이 가장 바라는 것은 쓰레기가 사라져 자신들이 할 일이 없어지는 겁니다. 모든 분들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쓰레기를 버리지 않으면 이런 봉사활동을 하지 않아도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저희들은 항상 생각해 이런 봉사는 앞으로는 없었으면 좋겠다. 많은 이들이 무심코 버린 쓰레기를 치우기 위해 아침잠을 쫓아가며 모여드는 소수의 봉사자들.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모여 큰 움직임이 되고 그 움직임이 다른 이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더 깨끗하고 밝은 사회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HCN 뉴스 윤경보입니다. 지역민이 지역 언론을 직접 후원하게 하는 이른바 미디어 바우처 제도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26일 국회에서 열린 미디어 바우처 제도 도입 세미나에서는 지역 언론의 공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대안으로 미디어 바우처가 언급됐습니다. 토론에 참여한 학계 전문가들은 미디어 바우처가 시민 주도형 지원 모델이자 지역 언론 공공성 확대 방안이라는 측면에서 이점이 있다고 봤습니다. 한편 미디어 바우처 제도는 이번 토론회를 주최한 노종면 국회의원의 공약이기도 합니다. 노 의원은 바우처 대상을 지역 언론으로 한정해 별도 플랫폼에서 후원하게 하면 중앙 언론 독점을 막고 지역 언론을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국민이 직접 좋은 기사, 좋은 언론사를 선택해서 지원하는 제도,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조금 더 연구가 필요하고요. 토론이 필요하고 어떤 과제를 해소할 때 실행할 수 있는가. 그 다음에 이제 입법의 단계로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서울교통공사 근로자들이 집단으로 혈액암에 걸려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회 곽향기 의원은 지난해 6월 서울교통공사 차량 분야에서 근무하던 근로자 11명에게 혈액암이 발병됐으며 이 가운데 2명이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곽 의원은 노후된 세척 장비 등에 따른 유해물질 발생으로 혈액암 등 질병 발생 위험이 높지만 서울교통공사는 20년 이상 노후된 세척 장비를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추가 발병을 막기 위해서는 근무 환경 개선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예산 투입이 시급하다고 전했습니다. 경기도 일자리재단이 올해 1분기 경기도 고용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2만 6천 명의 취업자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기도 일자리재단 일자리연구센터는 경기도 고용 데이터 분석 연구 사업을 통해 이러한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지난 25일 밝혔습니다. 보고서에는 반도체 산업 호조와 정보통신업, 전문과학기술 등 지식기반 산업의 성장이 도내 취업자를 증가시킨 이유로 꼽았습니다. 이는 전국 취업자 증가 규모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수치입니다. 최경수 경기도 일자리재단 수석연구위원은 이번 결과를 토대로 산업별 고용 흐름을 면밀히 분석하고 도내 일자리 확대를 위한 정책적 대응에 활용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삼성페이를 통해 결제하던 경기 지역화폐가 지난 25일부터 카카오페이에서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지난 2021년 삼성페이와 연동해 도입한 경기 지역화폐 간편결제 서비스는 그동안 안드로이드 기반 스마트폰 사용자들만 이용할 수 있었는데요. 경기도가 카카오페이를 도입하면서 모바일 운영체제 상관없이 모든 스마트폰 사용자가 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카카오페이에서 경기 지역화폐를 이용하려면 먼저 카카오페이 앱에 경기 지역화폐 카드를 등록해야 합니다. 카카오페이 앱 QR코드를 가맹점에서 스캔하면 경기 지역화폐로 결제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4기 대표의원 선출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5일 오후 5시 후보자 등록 마감 결과 총 5명이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후보자 등록 마감 후 실시한 기호 추첨에서는 기호 1번 허원 의원, 기호 2번 백현종 의원, 기호 3번 이석균 의원, 기호 4번 김성수 의원, 기호 5번 윤태길 의원이 출마 후보로 배정됐습니다. 국민의힘 4기 대표의원 후보자 정견 발표는 27일 오후 3시에 열리는 광역의원 총회에서 진행되며 이후 4기 대표의원 선출을 위한 선거가 실시됩니다. 인천시가 지역 종합병원인 인천기독병원, 인천백병원과 국가보훈대상자 의료 지원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식에는 유정복 인천시장과 김형기 인천기독병원 병원장, 백승호 인천백병원 이사장이 참석해 국가보훈대상자 및 그 가족의 건강 증진과 의료복지 향상을 위한 상호 협력의 뜻을 모았습니다. 그동안 인천에 거주하는 3만 5천여 명의 국가보훈 대상자들은 국가지정보훈병원이나 일부 위탁병원을 통해서만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기독병원과 백병원을 이용할 경우 외래 진료 및 입원비 등의 비급여 진료비의 20%에서 30%가 감면됩니다. 또 종합건강검진에 대해서도 특별 수가 지원 혜택이 제공됩니다. 의료 지원 대상은 인천에 거주하는 국가보훈 대상자와 그 배우자이며 협약 병원을 방문할 때는 국가보훈 등록증과 함께 배우자의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를 지참해야 합니다. 한편 시는 지난해에도 지역 5개 병원과 보훈 대상자 의료 지원 협약을 체결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관련 병원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